네, 오늘은 최근 시장 변동성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볼까 합니다. 간밤부터 새벽까지 또 속보로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인 건지 이 사태와 위기가 장기화되는 국면이라면 경제학 측면에서는 어떤 실이 있는 건지 오늘 자세한 얘기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이정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금 정말 많은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얘기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분위기인지. 예, 특히 이제 간밤에 속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헷갈리거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파악이 안 된다라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저도 속보를 계속 받아보는 입장이고 뭐 해외 뉴스를 보면서 캐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100% 확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동향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분쟁이 있었죠. 계속 분쟁이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친러시아 세력들이 자기만의 독립적인 국가를 유지하겠다. 독립적인 유지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러시아의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포함되겠다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돈바스 지방이라는 부분인데 푸틴이 어제 뉴스만 저도 팔로우를 해보면 푸틴이 이 돈바스 지방에 대해서 결국 독립을 인정하고 이 돈바스 지방에 사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서 독립을 영위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거다라고 이런 선언을 했다. 지금 뭐 군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영토 자체는 우크라이나고요. 돈바스란 지방에 이제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근데 어느 나라가 남의 나라에서 자기 일부 지역에 군대를 들여온다는데 분쟁이 안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조용히 덮일 수도 있고 이게 명령만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사실은 전면전의 불씨도 될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확실하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뉴스의 개수 자체가 이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분위기인 거네요,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의례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나는 거야? 이 질문 상당히 서로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러면 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지 교수님? 예, 사실은 이제 푸틴에 대해서 저는 뭐 경제학자지만 네. 경제학자고 이게 아주 이 뭐 북방 러시아 경제에 대해 전공한 건 아니지만 푸틴에 대해서 세간의 평가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죠. 왜냐, 결국 푸틴은 정보기관 출신이고 네. KGB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남들에게 잘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제 부하한테도 뭐 서면을 쓰거나 뭘 정보를 주면서 뭘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서로 서방에서 푸틴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정보를 얻으려고 난리다라는 그런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말은 어떤 것이냐? 푸틴의 결정에 따라서 전면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자면 국지전, 아까 말씀드린 돈바스 지방에서 국지전이 될 수도 있고 미국 또 푸틴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잘 협의를 한다 그러면 전쟁도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또 전쟁 가능성, 국지전 정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입장이라 해외 여러 군데의 조사기관에서 역시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정책적인 성격 그리고 정보기관의 수장의 어떤 그 특성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양자 회담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간밤에 또 러시아 측에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다라고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제스처가 나왔고,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하나의 좀 전술 전략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예, 뭐 크게 보자면 뭐 네. 그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게 자신들의 목적, 자신의 국가, 사실은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나토나 서방 국가에 대한 완충지를 확보하려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미국은 전반적인 세력의 영향권, 특히 이제 나토의 문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개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나토 가입하면서 이제 서구 유럽들이 우크라이나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전반적인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흔히 말하는 명분이 있죠. 명분이 있고 명분을 찾기 위한 실리들이 있을 거고요. 이 실리들을 찾으려는 과정 속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패를 안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패를 안 보여주고 어떤 전략적인 스탠스, 예를 들어서 뭐 국지전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계속 낸다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 군대를 파견하겠다라는 의견을 낸다든지, 또 근데 세간에서는 사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을 어떻게 보면은 조율해서 이제 만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외교란 것이 서로의 어떻게 보면은 카드를 안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고, 이 카드를 안 보여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협은 적절하게 있지만 카드를 보여주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은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아직까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어떤 영향과 타격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국제유가 좀 올랐고, 원자재 가격도 변동성이 심해졌고, 곡물 가격도 올랐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난 우려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사실 이제 러시아가 예전에는 그 흔히 말하는 소련 시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때 초등학교를 다녀서 뭐 대충 들었지만, 소련 시대만 해도 뭐 중공업이 있고 무기를 팔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랑 경제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는 자원을 생산해서, 특히 천연가스의 수출량은 세계 1위고요. 석유도 이제 수출량이 세계 3위 정도 되는 굉장한 자연 수출, 그러니까 자원 대국이고요. 이 자원 대국에서 결국은 이 자원을 서유럽에 특히 많이 수출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얻고 있고, 서유럽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제 제재부터 들어가게 될 거고, 이 경제 제재부터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수출이 막히게 된다. 자원, 특히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는 자원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원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자원 부분에 있어서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지금도 이미 석유 가격이 배럴당 94달러, 95달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전쟁이 나고 천연가스나 석유 수출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120달러까지 가야겠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오펙에서 사실은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해줘야 기름값이 안정이 되는데, 미국은 생산량이 점차 늘리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오펙 자체는 생산량이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 공급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러시아에서부터 에너지 자원의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원유가라든지 특히 이제 그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모두 다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뭐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뭐 흔히 말하는 농업의 강국이죠. 네. 밀 생산이라는 데 이런 강국인데, 사실 곡물 가격도 뭐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온난화란 상황 때문에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이상기후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곡물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여러분 소비자 물가에 계속 반영이 되는데, 장바구니 물가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 역시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봉쇄가 되고 전쟁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면 밀 생산이나 다른 흔히 말하는 식량 작물 생산에 감소가 있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식량 생산, 식량 가격,
흔히 말하는 상품 작물이라고 하죠. 상품 작물의 가격 역시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고 있는 타격은 어느 정도예요? 네. 사실은 요새 서학하시는 분들은 주식 보기 싫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나스닥이 계속 빠지고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자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아직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오르는 상태가 아니고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데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혹은 경제적 충격이 오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 에너지 차원에서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식량 생산에서 부정적인 측면, 특히나 이제 자원 대국이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에서 철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배터리 생산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광물 자원 역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급망이 붕괴가 된다. 공급망이 경제 제재 등으로 원활히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조금 붕괴가 돼 있는 그리고 이걸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 어디면 악재를 더 하나 던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불확실성들이 발동이 되면서 결국은 금융시장이 사실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오래된다 그러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면서 고용의 문제라든지 투자의 문제라든지 결국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 인플레이션 결국은 이런 경제 제재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야기하게 되면은 투자라든지 고용을 위축하게 되고 투자라든지 고용이 위축되게 되면 결국 국내 총생산 GDP가 감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네.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한국 경제 네. 최근 많이 나오는 이슈는 그 무역 적자 이슈죠. 네. 무역 적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난 2, 3개월 동안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에너지 수급이 좀 불안해지는 그 겨울에 결국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겨울에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가면은 사실 에너지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고 이제 미국 이란의 문제 그리고 오펙에서 원유 생산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유가가 안정이 되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무역 흑자 기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결국 원유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원유가 상승은 결국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그 채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도 동시에 올려서 결국 물건 가격,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 가격을 올리고 뭐 전반적으로 수출 경쟁력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원유 관련 상품들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원유가 변동, 특히 원자재 가격, 아까 말씀드린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것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꽤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 사태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게 참 어렵다라고 이게 이게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문제에 따른 것이거든요. 사실 네. 경제 문제라고 하면은 실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수익성을 보고 영업이익을 보는 건데 뭐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정치 문제에 가면은 결국은 명분도 있어야 되고 자신만의 실리도 찾아야 되고 이런 두 가지 것을 동시에 지켜야 되는데 이 카드를 전쟁으로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시장을 아마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